자, 2021년 지구촌에 사는 그 재외동포 한반도 바깥에 사는 그 한인 코리안이 733만 명으로 보고가 되었죠. 1948년 12월 국적법 시행 전에는 국적 이탈이 불가했기 때문에 이 모든 한인 그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뭐 존속들, 그 부모 또 조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와 모순되는 이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한 규정 그리고 판례도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국적법 시행 전에 국적 이탈이 불가했다는 해석에 따라서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동포 국정원부 처리 지침이 도입된 1997년에 중국 동포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선포를 분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구소련 동포는 소비에트 연방이 돼서 새로운 공화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새로운 공화국 국적을 가지게 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 동포의 경우에는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던 그리고 그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동포들과는 달리 대한민국 국적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서 국적 판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받을 수 있고, 그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국적을 상실한, 즉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이 아니게 됐고, 또 국가의 인적 범위로부터 벗어난, 국가로부터 분리된 외국 국적적 동포의 지위를 법제화하는 그와 같은 움직임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해낸 그 법률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라는 특별한 자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저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그와 같은 그 동포들을 위해서 방문 취업이라는 또 다른 체류 자격이 만들어져서 이 일반 외국인과는 구별되는 이 체류와 그 취업이 가능한 그와 같은 자격을 재외 동포들에게,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지금 그 법적인 상태가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외국 국적 동포의 지위를 법제화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이거는 국제규범에 혹시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뭐 외교적인 이유 또 노동시장의 그 어떤 그 보호를 위해서 그 외국 국적 동포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반대하는 그런 국내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외국 국적 동포의 지위 법제화할 때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본다 그러면은, 자, 한국의 경우에 그 여러 동포 집단 중에 특정 동포 집단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1999년 재외동포법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동포들을 차별해서 그 외국 국적 동포의 범주로부터 아예 배제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것이 야기하는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반대로 많은 외국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특정 외국인 집단을 단지 그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같은 네이션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 국민이 아니라, 국적을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라 특히 그것을 종족성을 기준으로 해서 우대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다른 외국인 집단과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재외동포법이 논란을 빚었을 때
일각에서는 재외동포법이 인종차별법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한국계라고 해가지고서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그들을 우대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와 통하는, 이 상통하는 문제인데, 국민과 인간 사이에 제3의 범주. 자,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러한 권리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한국 헌법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헌법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들 사이에 제3의 범주, 즉, 어떤 특정 민족에 속하는, 우리와 같은 민족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더 우대한다라는 그런 시티즌이 아닌 에스니즘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나라의 국민을 하나의 네이션, 초국가적인, 트랜스내셔널한 국가를 넘는 민족, 트랜스내셔널 네이션, 또 초국가적 민족 또는 국경을 넘어서는 트랜스보더 민족 또는 네이션을 창출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가? 중국이 재외동포법이 만들어질 때 조금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선족은 중화민족을 구성하는 또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을 해당하는 중국인인데 이들에 대해서 한국이 같은 민족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국경을 넘어서 한민족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코리안 민족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넘어서서 이것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가? 이런 문제가 대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하지 않고 이 강좌의 후반부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다른 많은 나라들하고 또 비교를 해가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논의를 재개했을 때 훨씬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서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3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